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시댁이랑 연을 끊고 자유로운 며느리가 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혼 가정 혹은 재혼 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 맞으면 일찍 이혼하고 맞는 사람 찾아 재혼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희 사회는 아직 이혼과 재혼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는 저희 가족이 재혼 가정이에요. 하지만 새어머니를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어린 나이에 친부모님께서 이혼하고 이후에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새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친부모님이라고 믿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이 되자 솔직하게 말해주셨어요. 차라리 숨기는 것보단 알고 지내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하셨나 봐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도 제 어머니는 지금 키워주신 어머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연아, 엄마 아빠가 그동안 승연이한테 말 못했던 게 있어. 이제 우리 딸도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알 건 알아야겠지? 왜? 뭔데? 나한테 무슨 말을 못했는데? 승연이는 이혼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알지.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게 이혼 아니야? 그래, 맞아. 이혼을 알면 재혼도 알겠네. 사실 엄마 아빠는 재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승연이 엄마는 승연이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는 거지. 엄마가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고? 그럼 낳아준 엄마는 어디 갔는데? 낳아준 엄마는 도망갔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아빠 돈을 들고 다른 남자랑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친엄마 찾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알겠지? 알겠어요. 나는 우리 버리고 도망간 엄마보다 지금 엄마가 훨씬 좋아. 아버지께서 한참을 고민하다 제게 사실대로 말해주셨을 때 친구들과 똑같이 평범한 환경에서 큰 게 아니라는 사실만이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친엄마가 아니라는 배신감에 지금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너무 좋은데 혹시라도 저를 버릴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저를 잘 챙겨주셨고 친딸처럼 키우셨거든요. 어머니가 계모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제게도 아버지에게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크면서 어느샌가 저는 친어머니를 증오하고 있었죠.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아버지 통장을 들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런 사람의 피가 제 몸에 흐르고 있다는 자체가 어머니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비록 본인이 직접 저를 배합한 낳지는 않으셨지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저를 낳았어야 했다고 친엄마가 아니라서 미안하다며 습관처럼 말씀하시곤 했어요. 승연아, 엄마가 너를 보면 항상 미안해. 내가 너를 낳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재혼한 친구 있는데 걔는 새엄마한테 맨날 맞고 다닌대. 근데 엄마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나는 엄마가 새엄마인 줄도 몰랐어. 그건 승연이 너가 착해서 혼낼 일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내가 승연이 친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누가 뭐래도 내 엄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엄마 한 명뿐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지? 나는 한 번도 엄마를 새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초등학생 때 저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새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면서부터 오직 저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시거든요. 혹시나 동생을 낳으면 제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동생도 낳지 않으셨어요. 엄마, 동생 낳고 싶지? 동생 낳아도 돼. 나는 괜찮아. 엄마 맨날 백화점 오면 애기 신발 보고 있잖아. 나는 동생 좋아. 진짜야. 아니야. 이 나이에 무슨 애야. 그리고 애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는 아빠 닮아서 그런가 착해서 안 힘들었지만 엄마는 어릴 때 진짜 천방지축이었거든. 나 같은 애 낳으면 내가 피곤해서 안 돼.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어머니께서는 동생을 낳으면 저보다는 직접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더 아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저를 무척이나 아꼈던 어머니는 결국 동생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을 가지지 않겠다며 수술로 피임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세요. 어릴 때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막대하기 어려워서 그랬나 싶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제게 사랑만 줘도 모자라서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사춘기를 조금 심하게 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저를 사랑으로 감싸셨어요. 나는 엄마가 이러는 게 싫다고. 내가 잘못했으면 차라리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던가. 엄마가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너무 못나서 그런 거야. 내가 엄마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래? 엄마는 나를 친딸로 생각하긴 했어? 내가 친딸이었어도 화 안 내고 이렇게 엄마 잘못이라고 했을 거냐고. 난 한순간도 너를 내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직접 낳지만 않았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야. 제가 핏대까지 세우면서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순간에도 화는커녕 저를 안아주시며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시던 분이세요. 솔직히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절대 어머니처럼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자식도 말썽 부리며 화나는데 남의 자식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는 사춘기 시절 어머니가 제게 보인 행동들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 줄곧 제게 있어서 1순위는 어머니였어요. 누군가 저희 어머니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제가 대신 달려들고 화를 낼 정도였죠. 그리고 그게 제 친할머니라고 해도 말이에요.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며느리가 아무리 착하고 잘해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구박을 하시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여느 시어머니와 똑같이 착하기만 한 어머니를 구박하려 했어요. 얘 애미야, 이리 와봐라. 너는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반찬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나보고 지금 이딴 걸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할머니, 우리 집은 원래 싱겁게 먹어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집 법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현아, 왜 그래? 가만히 있어. 할머니 화 더 돋구지 말고, 응? 애미 네가 나 없는 동안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애교 넘치던 우리 강아지가 할머니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냐? 할머니 매번 이러시는 거 지겹지도 않으세요? 우리 엄마니까 할머니 투정 다 받아주고 있는 거지. 할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나 진짜 다음부터 할머니 집 놀러 안 갈 거예요. 어머니를 못살게 굴었던 할머니도 유일한 손녀였던 제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제가 참다가 화 한번 내주니 그 뒤로는 제 귀에 들어갈까 싶어서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혼쭐을 내주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가 커서 성인이 되고 결혼할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 가정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상견례 때 이혼 가정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상견례 전 어머니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하셨지만요.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 만약 사돈께서 나중에 알았을 때 더 큰일 나면 어떡해. 이혼하라고 하면 에이, 그렇게 이혼을 싫어하는데 아들한테도 이혼하라고 할까? 그럼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면 에이, 걱정하지 마. 우리만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내가 친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데 지들이 뭐라고 할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냥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에이, 괜찮다니까 그러네. 엄마, 걱정하지 마. 제가 상견례에서 굳이 재혼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연애 시절에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재혼 가정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 재혼 부부셔. 지금 엄마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지금 엄마를 늘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렇구나.
세 사람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재혼 부부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특히 어머니랑 당신이 친모녀가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아. 만약 내가 오빠랑 결혼하게 되면 오빠 부모님께 미리 말해야 할까? 지금 이렇게 잘 지내는데 굳이 재혼 가정이라는 걸 말할 필요는 없지. 말하지 마. 너가 말하기 전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 옛날 분이라 말하면 좀 그래. 남편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이혼 가정인 것을 말하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의 남동생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해서 저보다 1년 먼저 시집 온 동서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동서보다 저를 더 좋아하셨어요. 대놓고 차별하셨죠. 그러니 동서의 질투 어린 시선을 꿋꿋이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기분 나쁘지 않게 옆에서 동서를 챙기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동서 눈에는 아니 꼽게 들렸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아닌 동서가 저의 비밀을 알아버리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어머님께서 동서한테 반찬을 쥐어주며 저희 집에 좀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었나 봐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것도 제 친엄마와의 통화를요. 친엄마라는 사람이 돈이 떨어졌는지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연락을 피하자 저한테까지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승현아, 엄마한테 왜 이렇게 차가워? 우리 딸 결혼했다며? 어떻게 엄마를 안 부를 수가 있어? 식장에 엄마 부르지 그랬어. 제 결혼식에 그쪽을 왜 불러요? 그쪽이라니 너무 서운하다 얘. 네 아빠 계속 내 전화 피하더라. 내가 얼마나 많이 전화했는데 한 번을 안 받니? 저희 아버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가정 있으신 분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요. 아빠 통장 들고 도망갈 땐 얹히고 왜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너 낳아줬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너 안 낳았으면 너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지도 못했어. 네 엄마는 나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그쪽이 왜 제 엄마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 엄마는 우리 아빠 옆자리 지키고 있는 어머니 한 분이세요. 그러니 다시는 이딴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퇴근길에 걸어가면서 통화하느라 주변에 누가 서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토록 증오하던 친엄마랑 통화를 하고 나니 속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늘을 보고 멍 때리는데 뒤에서 불쑥 동서가 나타나더라고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깜짝이야. 동서, 언제 왔어?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요. 어머님께서 반찬 가져다 주라고 해서 왔죠. 반찬 주러 가는 것 말곤 갈 일 없잖아요. 근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방금 통화 내용 무슨 말이에요? 친엄마 어쩌고 하시던데?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반찬 주러 왔다고? 이거 이리 줘. 내가 가지고 들어갈게. 매번 이렇게 가져다 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다음에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대접할게. 동서가 통화 내용에 대해 묻길래 살짝 불안한 마음에 별거 아니라고 얼버무렸어요. 더 있다간 자세하게 물어볼까봐 건네준 반찬통을 급하게 뺏어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집에 들어와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연락 두절된 친엄마가 친딸한테 돈 필요하다며 연락 온 것도 너무 화나는데 그 대화를 옆에서 동서가 들어버렸다는 것도 속상했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어요. 친엄마에 대한 증오심과 배신감에 잠도 못 이루고 있었는데 역시나 동서는 동서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시는 이유는 저희 집안이 돈이 많아서였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까지 남편보다 더 좋았으니 시어머니는 혼자 기가 죽어서는 혹시라도 제 비위를 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잘해주셨어요. 반면 동서는 평범한 집안에서 적당히 월급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시집가면서 확 바뀌어버린 시어머니의 태도에 동서는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은 항상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이렇게 저희 집에 반찬 배달을 오는 것만 봐도 어떤지 잘 아시겠죠? 하지만
저도 동서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그만큼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약점 하나를 제대로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동서는 결국 시어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를 확실히 끌어내리고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이쁨 받으려고 한 짓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부터 어쩐지 불안하다 했는데 역시나 사실을 따져 물으려 전화한 거였어요. 네, 어머님.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둘째한테 들었다. 너 이혼 가정이라며? 그게 사실이니? 아, 들으셨구나. 맞아요. 저희 아버지 제가 2살 때 이혼하시고 지금 살고 있으신 분은 제가 4살 때 재혼하신 분이세요. 바깥 사돈은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됐는지 물어봐도 되니? 친엄마께서 아빠 몰래 바람을 피우셨고 아빠 통장을 들고 바람난 남자랑 도망가셨어요. 그래?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고 엄마도 제가 애기였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분이라 친엄마랑 다름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랬구나. 알겠다. 주말이라 간만에 쉬는 걸 텐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구나. 차라리 숨기는 것보다 이왕 제대로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숨김없이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숨기려고 숨긴 게 아니라 저한텐 어머니는 단 한 분밖에 없는데 혹시나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제 집안 들먹이면서 곤란하게 할까봐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언젠가 들키게 되면 다 말할 생각이었죠. 생각보다 시어머니께서 아무 반응이 없이 그랬냐면서 알겠다고만 하시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별말 없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남의 가정사를 떠벌리고 다니는 동서가 미웠습니다. 만나서 한 소리 하려다가 괜히 싸움 날 것 같아서 나이도 더 많고 손위인 제가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동서가 또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동서는 되도 않는 이유로 저를 까내리더군요. 제 외사촌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저희 동네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했었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외사촌 동생이 저희 동네로 이사 온 걸 잊고 있었는데 우연히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승훈아, 네가 여기는 웬일이야? 웬일이냐니? 나 저 아파트 살잖아. 아, 맞다. 너 신혼집 여기로 구했었지?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 이모는 잘 지내시지? 너는 갈수록 이모 닮아가네. 너 머리 길면 누가 너고 누가 이모인지 구분이 안 되겠어. 나 요즘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 그래서 나 머리 기르려다가 다시 잘랐잖아. 저는 간만에 만난 외사촌 동생이 반가워서 잠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에이, 사촌 동생인데 설마 오해하겠어 했는데 혼자서 오해를 단단히 했는지 휴대폰을 들고 서 있던 저희 둘을 몰래 찍어간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동서가 근처에서 저희 둘을 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터뜨렸는지 아세요? 시댁 식구 다 모이는 명절날에 터뜨려버린 겁니다. 어찌나 기고만장하게 웃음을 짓던지 실수를 가장해서 연기하는 모습이 참 뻔뻔하더군요. 동서가 시모한테 옷 사준다는 핑계로 자신이 몇 개 받은 거 있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을 넘기면서 실수인 척 저와 사촌 동생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누구야?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첫째 아니냐? 옆에 남자인 것 같은데 첫째가 지금 누구랑 있는 거야? 아, 이거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형님께서 다른 남자랑 엄청 다정하게 계시더라고요. 첫째, 너 그동안 다른 남자랑 뒤에서 이런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니?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자 있는 집안이 어디 가겠어? 네 친엄마처럼 너도 우리 아들 돈 들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어머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 남자 제 외사촌 동생이에요. 동서랑 어머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요. 아이고,
사촌인 척 거짓말하면 내가 속아줄 줄 알았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지 그래. 어머니, 저 남자 승현이 외사촌 맞아요. 저번에 결혼식에도 왔었잖아요. 바보 같은 놈. 지 마누라 바람났는데 끝까지 마누라 감싸고 있는 것 봐라. 아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 내가 결혼식에 왔던 사람도 기억 못하겠어? 아니 어머니, 오해할 걸 오해하세요. 감싸려고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승현이 외사촌이라고요. 괜한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어. 바람핀 마누라 감싸는 바보 같은 놈아. 저도 아니라고 했고 남편도 나서서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 바람이라도 폈으면 좋겠는지 계속 제가 바람을 폈다고 난리셨어요. 그 와중에 동서는 시어머니 뒤에서 살짝 웃다가 콧노래를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았지만 어린애 이겨먹어봤자 뭐 좋은 게 있냐는 생각에 애써 화를 눌렀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을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처럼 저는 동서를 더러워서 피해버렸어요. 하지만 하늘은 저의 편이었나 봐요. 굳이 나서서 복수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손을 안 대고도 코르 품격이 되어버린 거 있죠. 그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 향수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듣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조향사를 꿈꿨을 만큼 향수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비록 조향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 삼아 공방에 돈을 내고 제가 좋아하는 향들로 향수도 직접 만들고 그랬었어요. 제가 또 친화력이 좋은 편이라 공방 사장님과도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였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저 왔어요. 여기 커피. 이 근처에 꽃집이 생겼더라고요. 공방에 두면 이쁠 것 같아서 몇 송이 사와봤어요. 이거 여기다 올려둘게요. 매번 고마워요. 먹을 거 사다 주시고 이렇게 이쁜 꽃도 사와 주시고. 에이, 뭘요. 근데 여기 벽면에 원래 사진이 붙어 있었나? 아니요. 이번에 가구 위치 바꾸면서 이 부분만 비어 보이길래 포토존으로 꾸며봤어요. 공방 오시는 분들 한 장씩 찍으시고 여기에 걸어두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면 다 추억이잖아요. 너무 이쁜 추억이네요. 나도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클래스 들으면 사진 찍고 가야겠다. 근데 이 사진은 우리 동서인 것 같은데? 사장님이 이 사람이랑 어떻게 알아요? 누구요? 아, 지효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승현 씨 지효 알아요? 어머, 이런 우연이. 네, 너무 잘 알죠. 저희 동서예요. 와, 진짜 세상이 참 좁아요. 그쵸? 사진을 구경하다가 공방 사장님이랑 둘이서 다정하게 찍었길래 물어봤더니 진짜 동서였고 알고 보니 공방 사장님이 동서와 고등학교 친구였더라고요. 저나 사장님이나 세상 좁다며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고 신기했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동서 친구인 걸 알고 나니 혹시라도 제가 했던 말이 동서 귀에 잘못 들어갈까봐 더 입조심하려고 가족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날은 사장님께서 머뭇거리더니 제게 동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승현 씨,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승현 씨한테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왜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세요? 저도 진짜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지효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 없이 말하는 건 무한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 말 못했거든요. 어제 제가 지효가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거 보고 사진 몇 장 찍어놨어요. 여기요. 에이, 설마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동서 친척은 아니고요? 확실해요. 친척한테 자기야라고 하진 않잖아요. 혹시나 몰라서 영상도 찍어놨는걸요? 아니, 진짜 동서 맞네요? 사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사진들이랑 영상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사장님께 받은 동서의 불륜 증거들을 인화해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날 동서의 폭로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본체만치 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 제가 뽑아놓은 사진을 바닥에 확 뿌렸습니다. 탁자 위에 떨어진 사진을 곁눈질로 힐끔 보더니 어머님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신 건지 사진을 전부 줍고는 저한테 이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어머님, 그렇게 저한테 하자 있는 집안이라고 뭐라 하시더니 조만간에 서방님한테 하자가 생기겠어요. 이걸 어째요? 뭐야, 이거 둘째 맞아? 둘째 맞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면 직접 동서한테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동서에게 전화했고 동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댁으로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갑자기 불호령이 떨어지자 깜짝 놀란 동서는 전화를 끊고 몇 분도 안 돼서 시댁에 들어왔죠.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는 시댁이 살얼음 판인데도 서 있는 저를 보고 비웃고는 시어머니 옆에 딱 앉더라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왜 부르셨냐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시어머니는 웃는 동서 얼굴에 제가 줬던 사진을 획 던져버렸어요.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 얼굴에 물 이렇게 던지세요. 아, 따가워. 내가 뭘 던졌는지는 네가 직접 봐라. 아니, 어머님, 이 사진 뭐예요? 어디서 나셨어요? 어머님, 이거 오해예요. 이 사람 제 사촌오빠예요. 동서는 사촌오빠랑 되게 친한가 보다. 서로 자기야라고 부를 정도로 말이야. 제 예상대로 동서가 사진을 보자마자 발뺌부터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믿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사진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휴대폰을 들어서 사장님께 받은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 속에서 낯간지러운 동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동서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어머님,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저건 실수였어요, 실수.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남편이 요즘 출장이 잦아서 외로워서 그랬어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실수 좋아하네.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오늘부로 너는 내 며느리 아니다. 알겠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라. 저 절대 못 나가요. 죽을 때까지 어머님 며느리로 살 거예요. 제발요. 너 내 말 안 들려? 안 나가? 오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동서는 납작 엎드려서 한 번만 봐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시어머니는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동서가 나가질 않으니 시어머니께서는 휴대전화를 들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접니다. 사부인께서 지금 저희 집으로 오셔서 댁따님 좀 데리고 가셔야겠네요. 네? 저희 딸을 갑자기 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제가 참 사돈한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요. 사돈, 둘째가 우리 아들을 두고 겁도 없이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그런데 뻔뻔하게 자기 사촌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쪽 따님이 저희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라고 버티고 있으니까 당장 데리고 가세요. 네? 지효가 바람을 폈다고요? 아니, 제가 지금 바로 남편이랑 그쪽으로 갈게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동서는 계속 울고 있었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 동서 부모님이 시댁에 도착하셨어요. 동서 어머니께서는 동서가 다른 남자가 있는 사진을 보더니 동서 때문에 제 명에 못 살겠다면서 동서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시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자신의 부모님 손에 이끌려 시댁에서 나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입구 쪽을 보며 한숨을 한번 쉬시더니 이내 뒤돌아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제게 하자 있는 집안이라고 비아냥거리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첫째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내가 정말 못난 시엠이었어. 앞으로 나한테 며느리는 너밖에 없어. 이제
어머님 아플 때 챙겨줄 며느리가 저밖에 없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희 가족 무시해도 저는 며느리 도리로 용돈 계속 보내드렸었는데 저 정말 실망했어요.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저희 아빠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도 아닌데 이혼이 뭐가 그렇게 흠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한테 하자 있는 피가 흐른다고 하셨죠? 네, 저 하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머님한테는 효도 안 하려고요. 아이고, 내가 너무 경솔했다. 둘째 말만 믿고 섣불리 얘기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단다.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않겠니?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본체만체 하시던 분이 반성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반성하지 마세요. 하자 있는 둘째 아들이나 평생 옆에 끼고 사세요. 저를 본체만체 할 땐 언제고 앞으로 며느리는 저뿐이라면서 무릎까지 꿇고 매달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나이 들면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들들이 보살펴줄 리가 없고 그나마 하나 남은 며느리라도 붙잡을 심산이었겠죠. 예전에 시어머님 몸 안 좋아서 3일 정도 입원했을 때가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 서방님 둘 다 병문안 한 번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시엄마 늙어서 요양 가면 퍽이나 보살피겠어요. 그나마 제가 필요할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한 번씩 병원도 같이 데려가 주니까 제가 발길을 끊어버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꽤 곤란하실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속내를 눈치채고 나니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내던 용돈 다 끊어버리겠다고 선포하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와의 연만 끊고 남편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제 얘기 듣더니 잘했다고, 자기 어머니지만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 잘못된 거라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용돈도 보내지 않았고 시댁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있네요. 명절 같은 가족 행사에도 시댁엔 남편만 보내고 남편이 시댁에 나오면 그때같이 친정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명절에는 시댁에 안 가면 서운할 만도 한데 제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고 말한 남편한테 너무 고맙네요. 아마 앞으로도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을 욕하고 저를 욕한 시어머니가 뭐가 이쁘다고 가겠어요? 지금처럼 남편만 챙기면서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글을 처음 써와서 두서없이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들었을 땐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